안녕하세요. 유한타이증권 이진욱입니다. 금일 유튜에서는 유통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프리뷰 자료긴 한데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부터 먼저 보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 두었던 것처럼 컨센서스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리고 뭐 롯데하이마트, 현대홈쇼핑 같이 조금 이익 뎁스가 작은 회사들, 호텔신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익이 괜찮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이 꽤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부터 유통업종이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결국 시장의 시스템적인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급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냐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들이 나쁘지 않을 걸로 전망된다라고 시장이 전달을 드리니 유통업종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그것마저도 잘 몰랐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수급이 부재한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환경상 지난 연말부터 특정 업종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되게 강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주체들이 유통업종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좀 빠졌고 거기다가 뭐 4분기 실적은 좋으나 올해 소비 전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또 유통업종에 대해서 매력도를 좀 저하시키는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강화될 수 있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세계가 가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강한 실적 전망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신세계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가장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백화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가 필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소비 시장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되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들이 가처분 소득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최근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 백화점들이 그렇게까지 실적이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자산 가격이 엄청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들 투자하시는 암호화폐 그리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도 지방권 같은 경우 몇 년 동안 좋지 못하다가 급등을 하는 상황. 그리고 주식 가격도 사실은 뭐 지수 차원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특정 업종들, 게임이나 뭐 메타버스 같은 업종들의 주가 퍼포먼스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돈 버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결국 백화점에서 소비를 하였기 때문에 작년 연말 소비가 그렇게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급격한 부의 효과가 그래서 나타났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사실 올해도 지금은 연초에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올해도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폭만큼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부의 효과는 작년 대비해서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작년만큼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어렵다. 소비 자체가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백화점 같은 경우에 사치제를 주로 취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의 효과에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의 피크는 1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9년 대비로 해서 2021년 월별 매출 성장률을 좀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1분기가 베이스가 낮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저가 낮다라는 부분이 영향을 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산 가격들이 조금 녹록지 못하긴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가 소득 이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연말 상여가 지급이 되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고 부의 효과가 조금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연말 성과급 때문에 자산에 대한
자산 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조금 낮아질 수 있지 않겠냐, 1분기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백화점이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시즌까지만 조금 백화점을 대응해보는 전략,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닝 모멘텀이 가장 좋은 신세계를 대응해보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은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아무래도 2월 중순쯤 될 것이기 때문에 1분기까지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5월 시즌까지 넘어가기에는 사실은 시점 차가 조금 두드러지게 날 수 있기 때문이고요.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이후에는 저는 롯데쇼핑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분기 실적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백화점을 좀 유의하자라고 했는데 롯데쇼핑 백화점 회사 아니야? 근데 왜 롯데쇼핑을 추천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빅베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김상현 부회장님이 선임이 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롯데쇼핑 대표이사 중에서 첫 외부 인사이기도 하고요. 언론상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동민 회장님께서 직접 영입하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성공을 해야지 신동민 회장님에 대한 평가도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신규 대표이사를 모셔오기 전에 조금 빅베스를 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베스의 주요 방향성은 사용권 자산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9년에도 한번 있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용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러프하게 임대료를 자산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임대료를 자산화시키다 보니까 매분기 감가상각비를 임대료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에 4분기에 대비해서 갑자기 분기별로 한 200억 정도 줄어드는 모습, 백화점에서는. 그리고 마트에서는 거의 한 300억 정도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슈퍼에서는 100억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면 결국 사용권 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손상을 4분기에 일으킨 다음에 1분기부터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좀 백화점 사이드에서 아직까지 감가상각비 분기당 뭐 1,000억 이상, 1,500억 가까이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축소시켜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4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조금 이슈가 좀 되게 부진한 실적이 회계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이후의 실적에 있어서는 되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다행인 부분은 영업 환경 자체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열의에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보다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마트와 거의 기준형 성장률 격차가 5% 이상씩 나던 상황이었었는데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걸 거의 한 1, 2% 사이로 축소를 시켜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 환경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방향성에서는 편의점이 결국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19년 대비해서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업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 있어서 관점에서 위드 코로나의 관점에서 편의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할 점은 양사 간의 기준점 성장률의 갭이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점포 비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GS 리테일이 BGF 리테일 대비해서 대도시 점포 비중 자체가 한 5%포인트 높고요. 이 얘기인 즉슨 대도시에는 아무래도 유흥가라든지 대학가, 오피스 상권들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가 코로나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상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포 입지의 비중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아직 여전히 그런 대학가라든지 오피스 상권, 그 다음에 유흥가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못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GS 리테일한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타격을 많이 받아왔지만 위드 코로나 시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GS 리테일이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BGF 리테일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뒤집어서 생각해 봤을 때
BGF 리테일은 올해 기준 점성장률의 베이스가 GS 리테일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2022년을 생각해 봤을 때는 GS 리테일이 조금 더 성장률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 중심으로 편의점을 좀 대응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8월 달에 GS 리테일이 요교에 지분 투자를 한 이후 퀵커머스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8월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요교에 대해서 요마트의 서비스가 출시가 되는 부분은 동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역동성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시즌에는 사실 사치제보다는 필수 소비재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물가 상승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감도를 조금 확인을 해보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트 사업자이기 때문에 물가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약한 상관관계인 0.4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도 하고 마트 슈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와 백화점 사업자들 사이에서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투자 전략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치제보다는 필수 소비재가 중심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 있는 회사를 사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를 탑픽으로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할인점 성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공식품 가격들의 상승 때문에 계속 지속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쓱닷컴의 상장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쓱닷컴의 상장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권리에 대한 부분들도 꽤 이슈가 되고 있고, 지주사 할인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모멘텀이 아니라 조금 이마트의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를 봐야 되는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쓱닷컴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는 상장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저는 한 10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주사 할인을 논하기 전에 사실은 이 10조에 대한 가치, 뭐 50% 할인하더라도 5조, 거기다가 지분율 50% 한다라고 하면 2.5조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먼저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마트 스타벅스만 올해 한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의 가치만 하더라도 그러면 못해도 4에서 5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실 지금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4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쓱닷컴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사실 조금 너무 애매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쓱닷컴이 이커머스 부분에 대해서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 할인점밖에 남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일 텐데, 여전히 쓱닷컴과 이마트의 전략상으로는 피피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에 대해서 포지션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피센터는 결국 이마트 할인점을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그로서리에 대해서 포지션은 여전히 이마트가 중심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쓱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할인점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스타벅스, 이베이 코리아라는 이런 자산들도 충분히 주목을 받아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상시켰기 때문에 어닝이 한 4천억 정도로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쓱닷컴 상장 이후에 뭐 언론상에 나오는 가치가 한 10조에서 15조 수준인데, 사실 상장 이후에 이베이 코리아, 또 다른 이커머스 자회사죠, 이베이 코리아와의 합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양상 간의 시너지가 창출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백 단위 통합이 되면서 플랫폼을 따로따로 운영하고, 여기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 그리고 여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의사결정 속도가 되게 빨라야 되기 때문에 양사 간의 합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마트 모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코리아를 80%를 가지고 있고,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가지고 있죠. 뭐 공모로 한다라고 했을 때 뭐 45%에서 뭐 40% 사이로 줄어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쓱닷컴 같은 경우에 지분율이 주가가 시총이 한 10조에서 15조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평가받고 있는, 그리고 되게 밸류가 높은 회사를 이베이 코리아와 합병을 시키면서 지분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더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숙박권 상장 이후에도 이런 모멘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통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